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자역학으로 본 진리의 세계.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영상도 5분에는 조금 길어질지 싶은데 일단 차분히 한번 들어보면은 너무나 깊은 우리 인생의 의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큰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고 또 불교는 제가 공부를 좀 나름대로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접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큰 진리의 이야기를 얻어서 마음이 너무 좋고 그 진리에 대한 환희심, 즐거움, 그것을 빨리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참말로 많았습니다. 이번 내용은 조금 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내용을 양자역학과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고 특히 제 아들, 딸, 나중에 손자, 손녀까지 이 진리를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으로 지금 책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천천히 조금 지겹더라도 초반에 양자역학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것을 알고 불교에 있는 그 진리를 같이 접목해서 안다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아마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으로 본 진리의 세계. 진리.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진리라. 노자의 도덕경에도 보면은 이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지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 되시면은 도덕경을 한번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나 노자의 도덕경의 이야기나 또 장자의 이야기나 양자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나 다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학생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물리를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내용, 또 불교와 연관지어진 내용을 알므로써 그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우리 몸에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누구나 알고 있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일체유심조가 진리의 핵심이다. 그것이 진리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일체유심조를 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온해집니까? 그것은 일체유심조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차분히 제가 말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일체 유심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또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음만 먹이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또는 마음만 먹이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그것은 일체 유심조의 정확한 뜻이 아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봅시다. 일체 유심조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봅시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마음작용으로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물질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 산이든 달이든 책상이든 자동차든 사과든 이런 모든 물질이든, 또는 정신이든, 생각, 괴롭다, 나쁘다, 좋다, 싫다, 그런 거, 정신이든, 그것이 세상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이 마음작용으로 그렇게 세상에 이처럼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여기서 딱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조자. 일체 모든 것은 유심조, 오직 마음이 조자가 중요합니다. 일체 유심조. 조자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make, 영어로.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뭘 이룰 수 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뜻하고 뭐 그런 뜻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조자가 make, 영어로 make,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조선소, 별을 만드는 장소죠. 조자가 무엇입니까? 만든다는 뜻입니다. make.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모든 것은 누가 만든다고 그러십니까?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일체 유심조의 진실한 뜻입니다. 그것을 양자역학으로 불교와 접목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실제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중국의 선사가 깃발을 바람이 휘날리는 걸 보고 무엇이 흔들리느냐 이렇게 물을 때 바람이 흔들린다, 깃발이 흔들린다. 그런데 그 선사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오직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육조 해능스님께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자,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최첨단 과학인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진리의 세계를 한번 보자 이 뜻입니다. 자, 양자역학 할 때 양자가 무엇이냐? 양자는 우리가 수량할 때 양자입니다. 양, 즉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알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양자입니다. 자, 그것이 그 알갱이에 어떤 작용을 가하여 그 알갱이, 즉 양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운동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입니다. 어떤 자그마한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자, 그걸 해보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니까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입자는 말 그대로 알갱이를 말하죠. 근데 파동은 무엇입니까? 파동. 제가 소리를 내면 공기의 떨림에 의해서 그 떨림이 공기가 지나가면서 내 귀에 있는 고막을 때리죠. 그러면서 뇌에 있는 어떤 신경세포를 움직여서 이런 소리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동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역학적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입자, 즉 알갱이이면서 파동이 돼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양자역학이, 측정 결과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를 거시세계라 그럽니다. 거시세계, 좀 큰 세계, 물질이 큰 세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계가 거시세계입니다. 자, 거시세계는 물질로는 관측이 어렵다. 이런 큰 물질로는 그 양자역학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이런 우리가 거시세계에 있는 일반적인 이런 물질로는 그 성질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파장이 큰 미시세계의 빛과 전자를 가지고 양자역학 이론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물질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큰 물질들, 뭐 냉장고든 뭐 책상이든 이런 큰 물질들을 가지고는 그 양자역학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느냐? 이런 질량이 큰 것, 무거운 것은 파장이 너무나 짧습니다. 파장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 파장은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무거운 것은 파장이 짧다는 것입니다. 파장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량이 가벼운 것, 즉 빛 알갱이, 전자의 알갱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질량이 작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파장이 아주 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입자이면서 파동인 것을 밝혀냈다.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그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밝히기가 어렵다는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전역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런 역학은, 고전역학은 입자와 파동을 엄격히 구분된다. 입자와 파동은 엄격히 구분되며 특정한 물질은 특정한 성질을 가진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옛날의 사고방식으로는 입자를 가진 그런 것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파동의 성질을 가진 것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전역학, 옛날에 기존의 우리 물리학의 그 세계에서는, 거시세계에서는. 그런데 미시세계,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그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자, 봅시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특정한 물질이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입자라고 알고 있는 것이 입자의 성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전역학, 옛날에는, 즉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그 옛날의 세계에서는 입자는 입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파동은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양자역학이 생기고 나서 그 미시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냉장고, 텔레비 뭐 이런 큰 거 말고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 또는 빛이라는 작은 세계, 빛도 알갱입니다. 그 세계를 들어가서 보니까 빛도 사실은 알갱입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알갱이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알갱입니다. 전자도 알갱입니다.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니까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런데 꼭 그 빛과 전자만 그렇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입자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책상도 우리가 볼 때는 입자죠. 그런데 이것 또한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파동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단단하게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에서는 특정한 물질이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자다, 파동이다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자,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 이론인 이중성과 불확정성이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심이 있다. 끝까지 그 사람이 배려심만 있지는 않습니다. 한 인간이 배려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그 면을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중성입니다. 그 이중성이 전자도 빛도 가지고 있는데 입자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제 앞에 있는 이 책상도 누구나 보더라도 입자죠. 하지만 이 또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파장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파장이 좀 길어야만이, 이렇게 길어야만이 파동의 성질을 느낄 수 있는, 너무 짧기 때문에 못 느낄 뿐입니다. 사실은 자동차도 책상도 텔레비전도 모두 입자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라고 입자라고 특정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확정성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양자역학에서 가장 핵심 이론입니다. 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실험이 있다. 이것이 뭐냐? 이중설립 실험입니다. 이중설립 실험. 자, 과학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럽니까? 빛과, 즉 광자와 전자. 왜? 이것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파장이 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그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장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중설릿은 뭐냐면은 이중 따블은 두 개를 말합니다. 설릿은 뭐냐? 이렇게 구멍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의 구멍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 설릿은 두 개의 가느다란 틈, 그것이 이중 설릿입니다. 이중 설릿은 두 개의 가느다란 틈을 뜻하며 빛이나 전자와 같은 양자가 두 개의 틈을 통과할 때, 쪼아면 통과하겠죠. 통과할 때 그 양자가, 거기서 나오는 양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하는 실험이 물리학에서 그 유명한 이중설릿 실험입니다. 이중설릿 실험입니다. 자, 계속하도록 합시다. 양자역학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 빛을 간섭 무늬를 띠는 파동이라고 인식을 하였습니다. 파동이다. 빛은 파동이다. 빛은 파동이다. 파동은 성질이 무엇이냐면은 간섭 무늬를 띱니다. 파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파동이지 않습니까? 간섭 무늬를 띈다는 것은 뭐냐? 이런 파동이 서로 간에 두 개가 겹친다. 이럴 때 서로 간에 영향을 받는데, 똑같은 형태의 파동이 움직일 때는 이 파동이 더욱더 증폭됩니다. 증폭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파동이 생길 때는 서로 상쇄되어서 팽선으로 놓습니다. 이것이 간섭입니다. 그런 간섭 무늬를 띠는 것, 이것이 파동의 성질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파동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중설릿 실험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합니다. 자, 이중설릿 실험에서도 그 빛은 물결처럼 간섭 무늬를 띈다. 간섭 무늬는 파동으로 이렇게 물결처럼 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빛을 광자라 그러죠. 빛, 즉 광자가 파동이라는 뜻입니다. 파동은 이렇게 간섭을 서로 간에 간섭 무늬를 띄면서 물결처럼 움직이는 것을 파동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이 빛이 입자로서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입자로서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광전 효과입니다. 광전 효과.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는데 책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 빛을 금속 표면에다가 쫙 쪼이면은 광자가 총알처럼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총알처럼 튀어나온다. 총알처럼 튀어나온다는 것은 바로 뭐냐?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파동이라고 그랬죠. 간섭 무늬를 띠면서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반대의 것이 있을 때는 서로 상쇄돼서 일직선으로 나타나고,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전폭되어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것이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광전 효과, 그것은 빛을 금속에 쪼이면 광자가 총알처럼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빛이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빛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 빛은 수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은. 그 빛의 알갱이가 너무나 작아서 우리는 알갱이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이 빛은 지금도 쟤를 비추고 있는 이 전기담화에서 나오는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알갱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자라는 뜻이죠. 자, 그 빛은 알갱이가 너무나 작아서 우리가 알갱이로 느끼지 못할 뿐이다. 자, 33W의 전구에서, 저 전구에서 나오는 빛의 알갱이 수는 얼마나 많으냐? 100억 곱하기 100억 개의 알갱이가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작고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그것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입니다. 조건과 연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 빛은 입자로도 파동으로도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쁘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상관관계에 의해서는 나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사람과의 상관관계, 또 그 사람과 나와의 상관관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연기입니다. 그런 연기에 의해서 볼 때 모든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빛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나타내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입자로서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기입니다. 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조건과 인연이 펼쳐지는가에 따라서 빛의 성질이 입자로도 파동으로도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도모나가 신의조로는 이 양자, 즉 광자라든지 전자라든지 이것을 말합니다. 양자는 수줍은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줍은 처녀. 처녀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양자는 수줍은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빛에 대한 광자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자를 살펴보자. 전자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채소 단위인 원자의 구성 성분이다. 그렇죠? 모든 물질의 가장 쪼갤 수 없는 채소 단위가 원자입니다. 원자를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 전자입니다. 결국 모든 물질은 전자의 기본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전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이중 슬릿 실험으로 그 전자의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원래 질량을 가진 입자입니다. 전자는 원래 질량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다는 것은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 입자라는 것이죠. 전자는 원래 질량을 가진 입자입니다. 즉 어떻게 하냐? 전자총, 전자 탁 튀어나오는 총을 탁 쏘면 전자가 탁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전자총에 전자 하나를 이중 슬릿 시럽 장치에 쏘면은 딱 쏘면은 알갱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슬릿 중에서 한 개의 슬릿을 통과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맞죠? 구멍을 두 개 뚫어놨지만 전자를 탁 쏘면 어떻습니까? 한 개만 들어가겠죠. 알갱이 한 개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자를 슬릿 장치를 향하여 총을 쏘니 슬릿 장치 뒤쪽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파동의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파동의 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개 점이 탁 찍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자를 탁 쏘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파동, 그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알갱이라고 생각한 전자도 역시 파동처럼 간섭 무늬를 띠는 것이다. 간섭 무늬를 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 한 개가 두 기를, 즉 구멍을 두 개 뚫어놨다 그랬죠. 전자 한 개가 두 기를 동시에 지나 스스로 파동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가 정말로 두 개의 길을 동시에 지나가는지 센서를 달아가지고 슬릿 입구에 두어 관찰을 하니, 그렇게 하니 간섭 무늬가 사라지고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자는 관찰을 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움직이고
관찰을 하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진다고 그랬죠. 파동이면서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배려심과 이기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딱딱한 책상 같은 것은 실제로는 입자이면서 파동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단지 딱딱한 입자로서만 느끼죠. 사실은 딱딱한 책상도 자동차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이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관찰하는 행위가 그것이 뭐냐? 조건이고 연기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연기법입니다. 조건과 연기.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관성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관성 속에서만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정성이죠. 이중성이고 불확정성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 인간관계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부자가. 졸부가 거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되고 조건에 의해서 저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 연기법입니다. 자, 빛은 대부분의 경우 파동의 성질을 띱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광전효과라고 이야기했죠. 특수한 경우에서는 입자로서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파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착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착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양면성, 이중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자,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는 어떻기 때문에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 그랬죠.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파동의 성질을 띠므로 우리가 전자를 보고 입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이중성이며 불확정성입니다. 이중성이며 불확정성입니다. 지금까지의 고전 역학과는 완전히 다른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고전 역학에서는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착하면 착하고 나쁘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질은 고유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고전역학에서 이야기한 그 생각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양자역학을 만들었던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실제한다 그러죠.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기 실제라고 실제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실제로 있지 않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닐스 보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것이 뭐냐? 조건과 인연의 연기법입니다.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새로운 성질이 생겨나고, 그렇죠. 조건과 인연에 따라 새로운 성질이 생겨나고 또 조건과 인연에 따라 그 성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또 조건과 인연이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중성, 그러니까 불확정성입니다. 그것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입니다. 자, 비록 빛과 전자를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왜 빛과 전자를 가지고 예를 들었다 그랬습니까? 빛과 전자는 너무나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질량이 작다는 것은 결국 파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우리 눈에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관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빛과 전자를 가지고 이 양자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자, 비록 빛과 전자를 예로 들었지만 세상 모든 물질이 영광과 의존의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인연 가합된 것이다. 가합된 것이다. 가짜로 합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로 합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 잘 제 강의를 듣고 잘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내용은 전달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합된 것이다. 자, 세상 모든 물질이 영광과 의존의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인연 가합된 것이다. 인연에 의해서 가짜로 잠시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아주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자, 새로운 인연이 생기면 성질은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이며 이것이 뭐냐? 공이라는 것입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 성질입니다. 연기로서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한 발견인 이 연기를 바로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연과 연기에 따라서 이런 성질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이런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인 12연기라고 있습니다. 12연기. 연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2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12단계로. 제일 처음이 바로 무명이고 제일 끝이 사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발견인 12연기에서 공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입니다. 색즉시 공, 공즉시 색 할 때 그 공을 말합니다. 그 공이 피었다는 뜻이 아니죠.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는 것을 공이라 이야기합니다. 공이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아셨죠? 자, 제일 처음이 12연계의 처음이 무명입니다. 무명은 어떤 이름 짓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무명이 있음으로써 무명 다음에 행입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예,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12연기로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앞부분 몇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다. 행은 어떤 작용, 어떤 행위, 어떤 인연, 이것을 말합니다. 자, 무명이 있음으로써 행이 있고 행의 그 인연으로 뭐가 있느냐? 식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식이, 판별, 생각, 분별 한다는 것입니다. 행의 인연으로 연으로 식이 생겨나고 식의 연으로 명과 색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명과 색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정신, 이것이 명과 색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만듭니까?
명과 색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식입니다. 우리의 판단, 분별, 생각, 이것이 식입니다. 그 식으로서 저 사람은 나쁘다. 그 식으로서 이 명과 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쁘네.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식으로서, 이 식은 무엇에서 생겨납니까? 행에서 생겨납니다. 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건과 있는, 있는 그것입니다. 그 행으로 인해서 어떤 식이 생겨남으로써 명과 색이 생겨납니다. 텔레비다. 저것은 산이다. 저것은 텔레비다. 저것은 사과다. 사과는 붉은색이다. 이런 모든 것이 명과 색입니다. 이 생긴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판단, 생각입니다. 이 식이 이런 방금 이야기한 텔레비다, 사과다, 사과는 붉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착하다, 이것은 더럽다, 저것은 깨끗하다, 향기가 난다,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런 모든 세상을 이루는 이런 모든 것은 무엇에서 생겨납니까? 식에 의해서 생깁니다. 식, 판단입니다. 이 식은 무엇에서 생겨납니까? 바로 조건과 연기입니다. 조건과 연기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고, 이 식이 세상을 이루는 그런 명과 색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자, 식이 생겨나고 식의 연으로 명과 색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명과 색은 진짜입니까? 아니죠.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명과 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식의 명과 색으로 뒤덮인 것이 바로 우리 사는 세상이다, 이렇습니다. 가짜로 명과 색은 일시 그때 그 순간의 우리 생각으로 생겨난 것이기,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식의 명과 색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덮여있고 모든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배려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배려 있다고 보지만 저 사람은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자의 식에 의해서, 판단, 분별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루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다.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든다. 환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일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12연기에서. 자, 가식의 명과 색으로 뒤덮인 것이 바로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전부 가식입니다. 가짜입니다. 왜? 공의 세상이기 때문에. 곧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없는 상태인 무명이다. 무명에서 어떤 작용이 생기고 그 작용으로 판단적 식이 생긴다. 여기서 어떤 작용이 생긴다. 이것이 뭐냐? 연기라는 것입니다. 연기의 작용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판단이 생긴다. 판단이 뭐냐? 식이라는 것입니다. 식. 그 식이 명과 색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명과 색은 진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신체 검사를 하면서, 저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색을 잘 구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그 많은 색 중에서 어느 특정한 한 가지 색을 제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그 색을 다른 색이라 보겠죠. 없다고 보겠죠.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바로 봅니다.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보고 그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식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 뭐냐? 우리 머리에 있는 세포, 색을 구별하는 뭐가 있겠죠? 머릿속에. 그 인연 작용에 의해서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인연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은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인연 작용, 연관성 속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죠. 자, 봅니다. 자, 자신이 판단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세상을 만들고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판단한 대로 우리는 각자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음이 좀 놓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세상, 내가 보는 세상을 내가 살고 저 사람이 보는 세상은 저 사람이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양자의 역학에서 이야기한 이중성입니다. 다중성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확정되지 않았다 그랬죠. 불확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낸 것이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또 불교에서 이야기한 그 연기법, 12연기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연기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서 명과 색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기가 달라지면 다 명과 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뭐냐? 자신이 판단이 식입니다. 판단. 이 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세상을 만들고 살고 있는 것이래.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은 허구의 세상입니다. 허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면과 색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자기 판단하기 좋아한다. 이것은 파동이다. 저 사람은 나쁘다. 저것은 더럽다. 저것은 깨끗하다. 착하다. 나쁘다. 모두 면과 색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빛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파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이고 색입니다. 식이, 즉 우리의 생각, 판단을 말합니다. 이 식이 면과 색을 만들어낸다. 식이 면과 색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서도에서 이야기한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 우리 마음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make,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사실 빛은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다. 그렇죠.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닙니다. 또 봅시다. 더럽다, 깨끗하다, 나쁘다, 착하다 모두 우리의 식이 만든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교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또 무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합니다. 자, 색깔, 성, 소리, 향기, 맛, 촉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법까지도 모두 무색성량 미촉법,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구부정 무색성량 미초법이라고 설을 하십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향기도 없고 촉감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고 색도 소리도 향기도 맛도 느낌도 법도 없다는 것이다. 없습니다.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모두 우리도 없고 색도 모두 우리의 마음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의 마음작용입니다. 마음작용이 색을 만들어내고 무엇도 만들어내고 향기도 만들어내고 뭔가 다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의 마음작용이다. 그것이 세계를 구성하는 마음의 원리다. 이런 명과 색을 만들어내는 근본은 뭐냐? 행이라는 것입니다. 행은 뭐냐? 관찰입니다. 아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한 관찰입니다. 관찰입니다. 그것이 또 연기입니다. 그런 행의 인연이 식으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식으로, 판단으로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기 아닌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연기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는 상호간의 연관성 속에서 찰나찰나 살아갑니다. 곧 새로운 연관성 속에서 모든 것은 변화된다는 것이 이 세계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실제 우리는 전도몽상된 허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원리전도몽상. 이 전도몽상, 뒤바뀐 이 몽상에서 깨어나라. 깨어날 때 열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야신경에 놓은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입니다. 이것을 전도몽상에서 진리를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깨우칠 때 우리는 행복한 진리의 세계에, 부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우리는 전도몽상된 허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연기 이야기했죠.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연기입니다. 연기가 바로 공이고 또 가명이고 가색이다 때문이다. 연기가 공이고 가명이기 때문이다. 자, 물방울, 우리가 물방울 수증기 있죠. 물방울은 흰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치에서 볼 때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비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 물방울은 흰색도 빨강도 보라도 아니다. 내가 어디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물방울의 색깔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흰색이라 말하고, 누구는 빨강이라 말하고, 누구는 보라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물방울은 흰색도 빨강도 보라도 아니다. 단지 연기의 작용으로 그렇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물질세계, 정신세계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양자역학을 통한 이 진리를 알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환희심에 빠졌습니다. 부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저의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런 세상 살아가는 진리를 바로 보고 마음의 위안을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직까지 조금 남았는데 이제 다 돼갑니다. 그것의 색깔은 내 마음이 조건과 있는 따라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다. 공이며 무실체며 무자성이다. 세상 지에 있는 어떤 것도 변화되기 때문에 공이고 실체성이 없다. 이것이다 하는 것. 무실체입니다. 또 무자성입니다. 나의 본래의 성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무엇입니까? 연기와 조건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공입니다. 무실체성입니다. 본래의 성질이 없다는 무자성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겠죠. 자, 우리의 마음은 인연가합으로, 가합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로 우리의 마음은 인연가합으로 어떤 것들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낼 뿐이다. 일시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려공하사 능화제세간. 제가 지금 칠판에 없기 때문에 다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심려공화사 마음입니다. 심자가 여는 같다 이런 뜻입니다. 공하사 화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심려공하사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화제세간 능이 그림 화자입니다. 능이 그림을 이 세상에는 제세간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세간이라 그럽니다. 제세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심려공하사 능화제세간 우리의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려낼 수가 있다.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자, 명과 색으로 드러난 가명의 세간이 우리 사는 세상인 것이다. 명과 색은 무엇에서 생긴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식, 판단에 의해서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명과 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명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가명의 세계. 자, 그러니 결국 우리의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일체의 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자를 만든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make, 만든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 걱정도, 이쁘다 하는 것도, 저 텔레비도, 저 사과의 빨간 색깔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자를 메이크로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환경에서 약인지심행 보조 제세간 시인 즉 경물이라. 자, 약인 사람이 약자 만약약자입니다. 인 사람이 자 만약 사람이 지 안다는 것입니다. 심행 마음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작용이 보조세제간 조차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에 사람이 마음의 작용 심행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을 안다면 시인 즉 견불 안다면 즉 부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 즉 견불. 자, 만약에 사람이 마음의 작용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곧 부처를 만나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 작용이 세간의 모든 것을 만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를 본 것이다. 즉 마음 작용, 즉 심행입니다. 마음의 행, 마음 작용이 세간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공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늙고 병들고 이별하고 죽는다 해도 결코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늙고 병들고 이별하고 죽는 모든 것에서 그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영광과 의존의 가합된 세계가 세계의 본질임을 알으셔야 합니다. 세계의 본질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인연의 가합으로 생겨난, 일시적으로 생겨난 그런 명과 세계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결코 그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색은 공이고, 공은 색으로 드러나는 공과 색이 공존하는 세계가 양자의 세계고, 자, 공과 색이 공존하는 세계가 양자의 세계라고 그랬죠. 즉 입자와 파동이 공존한다 그랬죠. 이처럼 공과 색이 공존하는 세계가 양자의 세계고,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열정적으로 제가 강의를 했던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체 없는 이 허상의 세계에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으로 생겨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세상으로 요약을 했는데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조금 길지만은 보시고 또 한 번 보고 안 될 때는 두 번 보시고 해서 이것을 진실로 깨달았어서 마음에 평화를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위에 좀 전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내용의 책을 제가 지금 집필 중인데 어떤 저도 열심히 제가 책을 집필하고 또 이런 공부를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